오늘은 SA 펀드 사례를 통해 풋옵션이 왜 하락 베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험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준비했는데도 왜 펀드가 위기를 피하지 못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투자에서도 풋옵션은 손실을 줄이는 장치일 뿐 빚이 너무 많거나 당장 낼 현금이 부족하면 계좌 전체를 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레오폴드 아셴브레너는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면 전력과 메모리 같은 기반 시설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력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저장 장치와 관련된 기업에 큰 돈을 집중했습니다. 기사는 펀드 규모가 한때 45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꼭 구분할 점이 있습니다. 좋은 산업을 고르는 것과 안전한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좋은 집을 샀더라도 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받으면 집값이 조금만 내려도 버티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풋옵션은 정해둔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풋옵션만 사면 주가 하락에서 수익을 노리는 베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풋옵션을 사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주식이 오르면 보유 주식에서 이익을 얻고 주식이 크게 떨어지면 손실 일부를 메울 수 있습니다. 집을 계속 보유하면서 화재보험을 드는 것과 비슷하지요. 기사도 SA 펀드의 풋옵션을 단순한 하락 베팅보다는 보유 주식을 지키려는 보험으로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고 설명합니다. 외가격 풋옵션이라는 말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100원인데 70원에 팔 수 있는 풋옵션을 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처럼 팔 수 있는 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낮으면 외가격이라고 부릅니다. 주가가 85원으로 내려가도 70원보다 높기 때문에 이 권리로 바로 받을 돈은 없습니다. 반대로 60원까지 떨어지면 70원엔 10원의 가치가 생깁니다. 보험료가 싼 대신 사고가 아주 커져야 보상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재난보험과 비슷합니다. 다만 만기 전에는 남은 시장 불안에 따라 옵션 가격이 먼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식과 풋옵션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 손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주식을 100원에 샀는데 만기 주가가 60원이 되면 주식에서 40원을 잃습니다. 행사 가격이 70원일 같은 수량만큼 가지고 있다면 풋옵션에서 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손실은 30원으로 줄어듭니다. 중요한 점은 보험이 손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손실의 바닥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풋옵션을 살 때는 보험료가 있으므로 손실은 이 예시보다 조금 더 커집니다. 레버리지는 내 돈에 빌린 돈을 더해 더 큰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내 돈 25원에 빌린 돈 75원을 더해 주식 100원을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내 돈의 4배를 투자했으므로 4배 레버리지입니다. 주식이 25% 떨어지면 100원이 75원이 됩니다. 남은 자산 75원으로 빌린 돈 75원을 갚으면 내 돈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주가가 4분의 1 내려갔을 뿐인데 투자 원금은 전부 사라지는 것이지요. 레버리지는 빠르게 키우지만 손실과 시간 압박도 같은 속도로 키웁니다. 풋옵션이 있어도 보호 수준이 빚보다 낮으면 살아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앞에 예시처럼 주식 100원 가운데 75원이 빌린 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기에 70원의 바닥을 만들어주는 풋옵션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주가가 60원으로 떨어지면 주식 60원과 풋옵션 10원을 합쳐 자산은 70원이 됩니다. 하지만 갚아야 할 빚은 75원입니다. 보험 덕분에 손실은 줄었지만 자산이 빚보다 5원 부족합니다. 우산이 있어도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면 신발만 젖지 않은 우산으로는 버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마진콜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다. 마진콜려 투자한 계좌의 담보가 부족해졌으니 현금이나 추가 담보를 더 내라는 요구입니다. 문제는 요구가 아주 빠르게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계좌의 자기 자본은 바로 줄어들고 오늘 당장 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풋옵션 가격이 올랐더라도 그 가치가 담보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거나 현금으로 바꾸면 위기를 막기 어렵습니다. 자동금이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오늘 수리비를 내지 못하면 차를 맡겨둘 수밖에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해지와 현금 여력은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기사의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주 가격이 내려가면서 SA 펀드 가진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4배 레버리지 때문에 자기자본 손실이 더 빠르게 커졌습니다. 외가격 풋옵션은 손실을 막았을 수 있지만 계좌 전체를 지킬 만큼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추가 담보를 요구받는 마진콜 위험이 커졌고 펀드는 기존 주식 자산을 시타델에 넘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핵심은 보험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보험보다 계좌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더 짧았다는 점입니다. 왜 이러지가 실패할 수 있는지 4가지 가능성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너무 낮으면 주가가 크게 떨어지기 전까지 보호가 약합니다. 둘째, 빌린 돈이면 작은 하락에도 자기 자본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셋째, 풋옵션 수량보다 적거나 다른 종목을 기준으로 삼았거나 만기가 맞지 않으면 모두 덮지 못합니다. 지금 현금을 요구하지만 풋옵션의 보호 효과는 충분히 현금화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실제 행사 가격과 만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4가지는 사건을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계약 조건은 내용은 아닙니다. 경제 기사를 읽을 때는 확인된 사실과 알 수 없는 정보를 분리해야 합니다. 기사에서 4배 레버리지와 관련 풋옵션, 그리고 기술주 하락 뒤 마진콜 위험과 주자산 매각입니다. 풋옵션보다 해지에 가까웠다는 설명은 기사의 해석입니다.
정확한 행사 가격과 만기와 계약 수량과 보험료, 그리고 담보 인정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시타델이 일부러 시장을 흔들어 펀드를 몰았다는 주장은 기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음모론으로 소개됩니다. 모르는 부분을 억지로 채 않는 태도가 경제 기사를 읽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실제 기사 읽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봅니다. 둘째, 자기 돈보다 얼마나 큰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보험 역할을 하는 풋옵션이 얼마나 손실을 줄여주는지 살펴봅니다. 넷째, 그 보호가 충분해질 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풋옵션은 안전장치이지만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동으로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방향을 맞추는 능력만이 아니라 위기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